안녕하세요. PFS는 파퓰러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도 존재하죠.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사용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컨드 엔드포인트도 아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입니다. OS의 자리를 PFS가 조금씩 차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1975년에서 1984년까지 PFS를 1차 지표로 사용한 비율은 0%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PFS를 1차 지표로 사용한 비율이 무려 2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임상시험 5개 중 1개는 PFS가 1차 지표였다는 겁니다. 점점 PFS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FDA에서도 PFS를 보고 신약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PFS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임상시험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FDA는 PFS로 신약 허가를 해줬습니다.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17%의 신약 허가가 바로 PFS 엔드포인트를 베이스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53개 중 9개죠. 즉 9개의 신약이 PFS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OS가 아무리 골드 스탠다드 엔드포인트라고 하지만 PFS로도 허가를 받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 9개의 신약은 PFS를 기반으로 신약 허가가 나왔습니다. Intermediate은 중간이라는 뜻인데요. OS는 최종적인 엔드포인트입니다. 왜? 사망하면 그 이후로 측정할 건 없기 때문이죠. 랜더마이제이션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측정되는 건 OS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OS를 제외한 다른 여러가지 엔드포인트들은 랜더마이제이션과 데스의 중간에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엇 엔드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는 지표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ORR, DCR, PFS들이 있죠. ORR과 DCR은 모두 튜머 버든이 어떻게 체인지 되었는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튜머 버든은 종양 덩어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크기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보는 것이죠. 원래 리스폰스 레이트는 임상 이상에서 약이 쓸만한지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지표라고 합니다. 아마도 리스폰스 레이트이 클리니컬 베너핏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러겟 엔드포인트는 OS와 같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와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리스폰스 레이트는 마이트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약간 추측하건대 코릴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고 신약 허가보다는 임상 이상에서 스크리닝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ORR보다 PFS가 꽤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OS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까지 OS가 1차 지표로는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왜 PFS가 리스폰스 레이트보다 OS와 더 가까울까요? 그건 바로 타임 디펜던트하기 때문입니다. OS는 궁극적인 클리니컬 베너핏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OS와 최대한 비슷하면서도 OS보다 시간상 더 빠르게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OS와 비슷하면서도 OS의 단점을 극복한 지표가 말이죠. 그게 PFS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PFS는 리스폰스 레이트가 OS의 중간에 있는 지표입니다. 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왜 그러죠? 리스폰스 레이트는 전체 환자의 몇 명이 반응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암이 줄어드는 환자가 몇 명인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죠. 100명의 환자 중에서 암이 줄어든 환자가 20명이라면 20%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리스폰스 레이트과 OS는 꽤 거리감이 있습니다. OS는 몇 달 동안 환자가 생존해 있는지 기간을 재는 지표입니다. 반면에 리스폰스 레이트는 암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재는 지표입니다. 스냅샷이죠. 생각해보면요. 암이 결국 줄어들었다, 커졌다, 사망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만요.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암이 커졌는지, 사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이 없다면 빠르게 암이 커진 것과 느리게 암이 커진 것도 똑같은 걸로 보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인데요. 암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클리니컬 베네핏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가 있습니다.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치료제가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환자의 생명은 끝났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죽은 겁니다. 살리고자 쓰는 게 약인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암의 크기가 죽기 직전에 줄어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리스폰스 레이트는 긍정적인 결과로 표시가 됩니다. 바로 다음날 환자가 돌아가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리스폰스 레이트는 OS와 거리가 꽤 있습니다. 당연히 클리니컬 베네핏과도 거리감이 있죠. 반면에 PFS는 어떨까요?
PFS도 암의 크기를 잽니다. 정확하게는 암이 커졌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PFS는 기간을 측정합니다. 이 점이 바로 OS와 비슷한 점입니다. 암이 커졌는데 얼마 만에 커졌는지 기간을 재는 건 OS와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도 PFS를 기록하니까 이건 OS와 똑같죠? 똑같은 조건이 있는 만큼 상관관계도 당연히 높겠죠. 오래 산다는 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치료 효과가 있어서 오래 사는 환자일수록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없어서 빨리 사망하는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없어서 암의 크기도 빠르게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S와 PFS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재기 때문에 리스폰스 레이트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게 측정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개월밖에 생존하지 못한 환자는 암의 크기도 3개월 만에 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암이 진행된 거니까요. 그런데 10개월이나 생존한 환자는 암의 크기도 늦게 8개월 뒤에 커졌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리스폰스 레이트는 단순히 암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측정하는 것이었는데요. PFS는 기간별로 측정합니다. 암이 둘 다 커진 환자라고 할지라도 3개월 만에 커진 환자와 8개월 뒤에 커진 환자는 분명 클리니컬 베네핏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존기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PFS는 리스폰스 레이트와 다르게 이런 기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OS와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significantly associated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OS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PFS는 기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리스폰스 레이트는 암이 커진 환자, 작아진 환자의 숫자만 셀 뿐입니다. 암이 몇 달 만에 커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죠. 그러나 기간은 분명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0달 만에 커지는지 30달 만에 커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더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NSCLC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리스폰스 지표보다 PFS 지표가 더 서피어리어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서바이벌을 좀 더 잘 예측하는 지표가 리스폰스가 아닌 PFS였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도 리스폰스 지표 대신에 PFS를 써야 한다고 결론 짓기도 했습니다. 더 우월한 지표라는 것이죠. 결국 서로겟 엔드포인트는 OS를 더 잘 예측해야 합니다. 리스폰스보다 PFS가 더 잘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가만 보면 임상시험도 결국 실험이죠. 실험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를 한 것이고 현재는 OS가 가장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OS를 상당히 잘 예측하는 PFS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1차 지표의 골드 스탠다드 엔드포인트는 OS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 서로겟 엔드포인트를 찾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논의도 많이 되었고요. 그중 PFS가 꽤 파퓰러하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리스폰스 레이트와 비슷하면서도 OS와 비슷한 장점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입니다. 리스폰스 레이트는 뭔가 부족하죠. OS보다 시간상 빠르게 도출될 수 있으면서 클리니컬 베네핏을 나타낼 수 있게 비슷한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PFS였죠. 그래서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사용하는 비율이 원래는 0%였는데 20%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FDA 승인도 17%나 나오게 됩니다. PFS와 리스폰스 레이트의 차이점은 타임입니다. 리스폰스 레이트는 그냥 사람 숫자만 세는 반면에 PFS는 얼마 만에 암이 커졌는지를 측정합니다. 얼마 만에 사망했는지를 측정하는 OS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암이 커지는 것과 사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시간으로 측정하죠. 그래서 PFS가 꽤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OS의 단점을 극복하고 클리니컬 베네핏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리스폰스 레이트의 단점을 극복한 게 PFS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